네, 이제 그 후반기 국회가 이제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국회의장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. 예.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또 국익과 민생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한 의례적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국회의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전 국회의원으로서 좀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지켜온 중진 정치인인데요. 네. 그러한 개혁국회,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. 네.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하반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그 하반기 국회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그 새로운 이 인식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하반기 국회를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. 네. 우리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요. 네, 그러면서 그 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반기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. 저도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그 당내 초재선 의원 그룹이나 중진 의원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. 네. 약 한 130여 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그 후반기 국회는 개혁 법안을 강단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좀 개혁 국회의장이 필요하다. 이제 그런 의견도 주었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네. 한 네. 언론지에서는 아니 민주당 일원으로 이렇게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국회의장이 이게 궤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 대정부 투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지적은 저의 좀 진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고요. 아하.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. 말 그대로 입법부 본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죠. 네, 그것이 또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요. 행정부인 정부가 제대로 잘하면,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협치를 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거고요. 네. 이 국회의 본래의 역할은 그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래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. 네. 자, 국회의장 권한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안건 상정, 또 의사 진행권 아닌가 싶은데, 이게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우선할 수 있느냐, 김용민 의원이 이런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김영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저도 맞습니다. 이거를 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네,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. 예. 기본적으로 그 개별 국회의원들은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. 네. 그 헌법에 규정된 이게 헌법기관인데,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법권과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런 점에서 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네. 문제는 뭐 단일화 이 부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단일화 필요성 같은 것들은 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이제 여러분이 나오시기 때문에, 네.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가 없이, 예.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자로 결정이 되거든요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지 성향이 비슷한 그 후보의 단일화 여론도 지금 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열어놓고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. 보통 여당이 다수당으로 국회의장을 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방식인데 지금 좀 애매합니다.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고 거기다 국회의장 맡고 또 법사위원장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? 논란이 많은데요. 그 점은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간의 이제 원내 협상을 통해서 예. 논의를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.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당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이제 여러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. 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 해야 될 또 이유들도 또 있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
자, 협치가 요즘 가장 뭐 중요한 정치권 하도 중에 하나인데 협치 네네, 시작이 그렇죠. 뭐라고 생각하십니까, 의원님?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. 이번에 이제 있었던 일기 내각과 그다음 비서실 인사, 음흠. 저 인사 참사라고 평가되는 내각과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 예.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와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이고 네.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몇몇 장관 후보자, 뭐 예컨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음흠.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, 이런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사실 걱정이 듭니다. 네. 자,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에 전화를 받았다. 이게 논란이 좀 네, 되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예. 이거는 뭐 정치 중립 위반이자 네.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강용석 후보 측 얘기대로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. 네.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예. 이는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죠. 예, 예. 네, 그리고 실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,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로 탄핵 갈 뻔했어요. 네,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? 아. 네,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, 선거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정관에 고발했습니다. 아, 예. 그리고 이제 선거가 딱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. 예. 그래서 이런 진실 공방 또는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